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 사단장은 어제 취재진에 언론이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낸다며 수중 수색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했던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근데 지금 아직 사단장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알았어. 지대장입니다. 야, 그쪽에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시키는 네.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날부터 뭐 알잖아. 예, 예.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내성천의 수위는 높아졌고 물살도 강했다고 합니다. 그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쯤 들어왔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예. 알았다.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예. 고생 많다. 예, 아닙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삼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예.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7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 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7화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예. 너가 만약에 사단장님 좋아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예. 그리고 약 1시간 후 간방교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을 펼치던 해상병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이 그 보문교 일대에서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아, 뭐? 어디 보문교?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 일대 택합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지금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중대장입니다. 병이야? 예, 병입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필승 주인공입니다.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는데 어떻게 안 보여?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거 듣고 지금 보고드리려고 있습니다. 알았어. 대장입니다. 어떻게 되냐? 네, 사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으로 이렇게 밑에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일단 좀 시원한데 차 안에 있으면서 좀 달래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알았다. 예. 얘들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자, 지금 병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5명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공포에 벌벌 떨고 있어요. 병들이.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이 한다는 얘기가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보신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본인의 난처한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자, 이것도 보세요. 병사들은 나중입니다. 아이들의 병사들의 트라우마 이건 나중 문제고 그럽니다. 언론 접촉만 차단하면 된다. 이따위 말을 막말을 하는 거죠. 이런 자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을 누가 어떤 자가 피의자에서 빼라는 그런 명령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 병사를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 수색 작업을 하도록 했느냐.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둘째는 이 임성근 사단장이 주 범인이라는 여러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1사단 및 해병대 관련 보도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걸 이제 사단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카톡을 보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자, 오늘의 일면 사진, 해병대 장갑차에서 수색해가지고 장갑차를 동원해서 수색을 했다. 바다 강저수지 등 기동이 가능한 해병대 핵심 수륙 장갑차가 막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막 쏟아집니다. 실종자를 찾아 해병대 상륙 장갑차까지 전격 투입해서 이런 기사들을 보고 보고를 합니다. 임성근이한테 사단장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죠.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아주 치안을 합니다.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스탠스 및 장병만 가지면 어제 사번 사항으로 하고, 그래서 언론 보도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제 승진도 하고 뭐 한 자리 꿰차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이가 전에 포항에서 이 대면 지원 활동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아주 임성근이 좋아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합동참모본부에서 단편 명령이 발동이 됩니다. 사실 제2 작전사령부 해병대 1사단을 작전 통제하여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수행한다. 제2 작전사령부 육군 제54단입니다. 이쪽에 해병대 1사단을 작전 통제하라고 돼 있어요. 육군 54단에서 해병대 1사단의 작전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해당 지역이 그쪽인가 봐요. 2사단, 제2 작전사령부. 이게 이제 54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한테는 작전 명령권이 없어요. 임성근이한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병대 제1사단장 명의에 보면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실종자 수색 지원하라고 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단편 명령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투입 지시를 합니다. 제 1사단이잖아요. 1사단장이 이제 본인이 임성근에 사인했잖아요. 이게 위법한 명령이라는 거죠. 본인의 작전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4단한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 통제를 지금 한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공문으로. 그런데 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지는 작전 수행권이 없었다라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가. 자, 보면 제11 대대장 해가지고 사단장님 강조사항 해서 내일 과분 실종자 수색 위주로 시행한다.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의 수색을 하는데 사단장님 강조사항. 복장을 통일 철저해라. 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체육복 해병대 체육복을 입어라. 하의는 전투복을 입고 상의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어라. 구체적이죠. 군대 명령이 주로 이렇습니다. 정찰 모자를 쓰고 체육 모자는 절대로 안 된다. 컴백 셔츠도 안 된다. 사단장 현장 지도 시 복장 점검할 예정이니까 철저히 지켜라. 사단장 현장 지도 내일 05시 땡땡 도착 준수 7여단장 이렇게 이제 카톡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장을 통일하라는 얘기예요. 언론에 잘 보이게 빨간색 상의 적색을 입어라. 하의는 전투복을 입고
해병대 체육복 해병대 체육복과 정찰 모자는 반드시 써라. 해병대 모자를. 체육 모자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복장을 점검할 거니까 구명조끼도 안 된다는 얘기는 구명조끼도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수영 못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람 죽인 겁니다. 수변일 때 수색이 겁납니다. 자기들끼리 보고하는 겁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고도 있는 거죠.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나고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너무 깊어서 위험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현장 보고죠. 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이 대대장들이 자신들끼리 통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안 된다라고 현장에서는 계속 보고를 한 겁니다. 위험합니다 하고. 그래서 여단장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고 여단장도 여기가 완스타인가 이렇게 되죠. 임성근 사단장은 투스타고 도도 정찰 위주로 해라. 여기 위험하니까 여단장까지는 이렇게 보고를 지시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임성근이 격분해서 오버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자신들끼리 요약 내용을 제도한 건데, 자, 7월 18일 9시경에 벌방 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하던 중 여단장이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신다며 저를 호출했습니다. 중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대장이 지금 사단장이 자기 현장 책임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갑니다. 처음은 작전 지역이라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작업간 안전위에서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님께서 말을 끊으시고 보고하는 중에 말을 끊으시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장 투입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범인인 거예요. 보면 철저히 범인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경련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 확인도 안 한 상태인데 상황을 못 오시면서 병력 투입만 빨리 하라고 제촉하십니다. 가서 그러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 벌방 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신경 쓴 것 아닌가라고 의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자, 작정 변호사인데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인데 해당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날 현장에 와서 지금 신속 투입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문서도 아까 봤죠. 그래서 사단장님 지시상 볼게요. 자신들끼리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겁니다. 군 장교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군 명령이 얼마나 엄격한데 그대로 뭐 글자 한자 토시 한자 안 틀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포병부대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하다. 특히 전기한 포병부대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 주의 똑바로 할 거지 경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자,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요청했다.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둑판식으로 해라. 자,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일렬로 원래는 로프줄을 쭉 매고 같이 로프 안전하게 일렬로 쭉 안전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바둑판식은 사방은 흩어지는 거잖아요. 적당 같은 경우를 두고 그래서 이게 밧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위험하죠. 이 바둑판식 수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수중수색은 일렬식 수색이 원칙이랍니다. 근데 이제 바둑판식 수색은 철저히 꼼꼼하게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라는 얘기죠. 바둑판식을 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한 거죠.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이 효율성을 강조한 거예요. 바둑판식은 많은 구역을 빨리빨리 수색할 수 있잖아요. 성과를 빨리 내서 언론에 보도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부대에서 이렇게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놀러 온 것 아니다. 똑바로 군인의 본분을 다할 것을 사단장님이 지시했다. 엄청 닥다른 거죠. 빨리빨리 하라고. 좀 전에 전화 와서 엄청 강조함. 지금 사단장님 전화 지시 중 엄청 화났음.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내일 사단장님이 아침 이게 사고 당일인데 아침 8시에 현장 작전 지도 예정이다. 이게 지휘권도 없는 지휘관이 와서 이게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포병 1개 부대. 이 포병 부대였으니까 14일 자, 또 이제 당근책을 또 제시합니다. 7여단 71대대 실종자 발견 인원 14일 휴가 예정이다. 자, 실종자
수색을 발견하면 14일 동안 휴가 주겠다고 포상책도 제시를 합니다.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이렇게 특별히 지시합니다. 자, 이거 누가 죽인 겁니까? 이 해병대원들이 안타깝게도 이 최수근 상병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예성천에 들어가서 무리한 작전인지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보낸 거죠.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칭찬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기가 막혀요. 장갑차까지 전격 투입해서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본인 문제 뭐 장성이 더 진급하고 싶은 3스타, 4스타 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싶은 거죠.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런 거에 가지고 칭찬을 받았다 아닙니까? 임성근이가.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임성근을 정권의 명운을까지 걸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의 행태. 누가 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을까요? 저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봐요. 자, 국방부 장관이 결재가 끝났잖아요. 임성근 경찰에 보내기로 피의자로 특정해서 보내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오늘 추가로 공개된 것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몇 분 동안 통화했더만 보니까 JTBC인가 MBC에서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빼라고 임성근을 포함한 장교들을 고위급 간부들을 빼고 경찰에 이집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대통령이다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임성근이죠. 이건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하는 게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임성근이가 지가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지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는 범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문서까지 봤잖아요. 공문서가 있잖아요.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가. 지가 작전 지시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얘는 범인이 맞는 거죠. 문서가 있는데 이 해병 1사단장 명의로 수중수색하라고 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범인인 거죠. 자, 오늘 국회 제2견에서 지금 부결이 됐어요. 179표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찬성표. 무효표 4표가 나왔어요. 179표는 정확하게 이수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세비 반납하고 진짜 무릎 꿇고 참여하고 반성해야 돼요. 이수진 의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의결권을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공천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공이고 산 거야. 이수진 의원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실망입니다. 완전히.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쓰레기 짓거리를 한 거죠. 179명은 이수진 의원을 뺀 정확한 민주당 범민주 진영의 의석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국힘에서 5명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던 안철수, 유이동 등 김웅 의원 5명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추정컨대 무효표가 4표가 있거든요. 무효표 내지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쓰레기짓 한 거죠. 언론에 나와서 자신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표결을 보면서 국힘은 완전히 윤석열의 부하다. 용산 대통령실의 하청 조직이다. 이렇게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 국민의 70%, 65%, 70% 이상이 찬성하는 이 최수근 해병의 특검법을 거부를 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피의자로 돼 있는 사건을 거부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헌법 소원감이고 이건 제가 봐서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이면 행정행위인데 여기 된 통제, 법적 통제도 한번 해볼 만도 해요. 보니까 약간 무리는 있지만은 행정소송이라든지
위법한 명령 적법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제2 요구를 통해서 국회가 제2를 통해서 헌법상에 제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 제2 요구권 자체가 불법이라고 위법하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행위 거부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거야. 어차피 1심, 2심은 힘들겠지만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법대로 판단한다라면 그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본인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거부권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내재적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관한 것은 거부할 수 없다. 라는 내재적 한계를 원칙에 충실한다면 대법원에서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드시 헌법재판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의 본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느낌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과감하게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